블랙리스트가요. 정부 이제 정권 교체기에 와가지고 막 불거지잖아요. 한때 네. 환경부만 유죄 확정 판결하는데 뭐 산업부, 뭐 네. 과기부, 통일부 이거 그러면 수사 계속하면 뭐 윗선까지 올라가려나? 아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일단 입증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 윗선의 최고봉이라고 치면 저는 이제 인사수석실 정도가 최고일 것 같아요. 인사수석.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사비서관, 균형 인사비서관, 신미숙 비서관, 전 비서관까지는 이제 유죄를 받았잖아요. 환경부 사건에서 그 정도일 것 같고요. 환경부 사건 1, 2심 판결문을 보면 그 이제 그 균형 인사 비서관이 그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그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왜 집행유예를 해주느냐. 윗선이 있어서? 예.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도저히 이 정도 인사를 이제 쥐락펴락할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고 이제 단독으로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 시킨 일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행유예한다. 누군지 그런 모르겠으나 그런 취지의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청와대 그 이제 비서관 이상의 어떤 뭐 인사가 있었다 이렇게 뭐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뭐더 윗선이라고 막 김준호 변호사에게 인사수석 네. 뭐 더 올라가면 뭐 실장인 건가? 실장이 근데 올라가면 단계가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가면 그런데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원래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초동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탈탈탈 털어드리는 대선 이후에 더 뜨거워질 것 같은 서초동 이슈를 털어보는 시간. 정치쇼 시그니처 코너 변호유착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화상 입은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다고. 야, 나 뭔 소린가 했어. 네. 방송이 계속 늘어요. 갈수록 늘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네. 야, 옆에서 당황스럽네요. 되게. 지금 앞에서 언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 헤럴드 경제 저영길입니다. 그 앞에 있죠. 불타오르는. 예. 오늘 단독을 한 네. 자연길입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죠. 단독으로 한 불타오릅니다. 지금 자연길 기자가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단독 보도를 하나 하셨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뜨거운 게 저한테도 막 이 기사를 막 보내주는 분들이 아침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방송 준비 때문에 오늘 자연길 기자 이 단독 하신다는 저는 미리 알고 있으면 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벌써부터 이 기사를 저한테 막 공유해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자연길 기자 일단 제목 읽어드릴게요. 헤럴드 경제 단독 김명수 최측근 법원장 조국 정경심 재판부의 윤석열 비판 요구. 이게 제목입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징계 국면에서 세게 부딪혔던 그 상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법적 조치도 여러 건 나섰거든요. 이게 그 이제 직무배제 당한 것을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행정소송이 다 걸려 있는 시점에서 그 현직 법원장이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 인사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그 이제 형사합의부 그 판사들을 모아놓고 중앙지법원의 형사합의부 판사들. 예. 그 판사 사찰 문건이 그때 문제가 됐었으니 당신들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공개 비판하는 입장을 좀 내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참석자들이 한 8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 8명 중에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 7명이 다 반대를 했고 결국 입장 표명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반대한 사람들의 논거는 뭐예요? 일단 그날 3일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행정소송 신문길이 잡혀 있었어요. 아니 이게 3일 뒤에 이게 재판이 열리는데 우리가 한쪽 당사자를 판사들이 나서서 이거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 이게 그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취지 아니냐. 그래서 아주 내부에서 그 좀 강한 반발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그 재판부 그 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국 정경심 재판 뭐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재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내면 과연 우리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겠느냐 이런 점을 논거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요? 찬성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는데요. 누구예요? 그 한 분은 이제 여기 지사에는 2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민 전 원장을 제외한 김병수 수석부장 판사를 그러니까 포함해 수석부장 2명만. 판사를 제외하고 한 명이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 취지가 이건 판사 사찰이 맞다.
예, 판사 사찰이 명백하게 사찰이기 때문에 이건 비판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내셨습니다. 그 반대한 7분은 이게 예. 판사 사찰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판사 사찰 맞는데 입장 표명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분들마다 입장이 좀 달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신 분도 있고, 이거 어차피 오픈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찰이라고까지 말할 게 아니다라고 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해서 의견 표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의견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도 이 기사 오늘 본 거죠. 네. 저는 조금 뭐랄까 낚시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판결문에 개입한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목이 그런 걸 약간 양승태를 법원 대법원장을 그 연상케 하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별도 의견을 이제 요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치는 않죠. 적절치는 않은데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존의 거랑 좀 다른 게 기존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직접 판결문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거나 신영철 옛날 중앙지법장은 판결에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했던 거고 이거는 사실은 별건 검찰에서 나온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한 거니까 뭐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기존의 사건들이랑 좀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부적절한 거는 이게 지금 이 그 민중기 전 원장이 본인이 중앙지방법원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책임감도 좋은데 이 자리가 갖는 무거움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게 인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은 그냥 이거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부장들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민사 사건 아니니까 민사 부장들을 모은 건 아니잖아요. 형사 부장들만 모아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입장 내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본인은 민주적으로 이의를 했다. 그냥 이제 고민의 현안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형사 부장들이랑 토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네. 밖에서 보면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요 앞에 그 사건들이 너무 몰려 있는데 이 부장들한테 이런 거를 같이 의견 표명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어떤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거를 제대로 인지 못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임 3일 뒤에 윤석열 총장의 그 신문기일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앞두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하고 저는 또 하나 근데 신문기일은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행정법원에서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중앙지방법원 판사니까 신문기일을 하는 판사들을 불러놓고 한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김남국 이게 좀 약간 단신으로 지나간 기사가 좀 예전에 있었는데요. 있었죠. 김남국 의원이 누군가하고 이게 통화를 하면서 약간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로는 판사들이 좀 들고 일어나줘야 된다. 섭외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랑 김남국 의원이 통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라는.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이제 그 통화 상대방이 법조인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었고요. 근데 그 시점을 따져보면 이 요구를 그 민중기 원장이 이 요구를 한 시점은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 회의를 한 그 날짜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그 김남국 의원이 통화한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이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이제 타임라인을 펼쳐보면 굉장히 이게 좀 부적절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당시의 해명을 보면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데가 아니고 예를 들면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를 해달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통화 상대방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니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통화가 어쨌든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이 형사부장도 불러서 야 몰라봐. 이거 윤석열 이 총장 이거 판사 사찰 요거 어떡할 거야? 이런 의견을 물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초선 의원보다 중앙지방법원장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실 김남국 의원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진 않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오비락적인 거죠. 이거 판사들 인과관계가 있는 대응해야 거예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 김남국 의원이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는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서 중앙지법원장이 이런 거를 판사들을 소집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맞부딪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무 감각이 별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차지한 자리만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앞으로 민중기 전 보시면 될 것 법관장은. 같지만 과연 민중기 원장이 이렇게 하는 이런 무리한 일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가? 예, 이거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중기 원장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원래 반론권 차원에서 예. 접촉하잖아요. 저희가 그 취재를 마친 다음에 반론권을 듣기 위해서 한 6차례 정도 연락을 했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그 뭐 전화 연락을 받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요. 문자 메시지로 이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의견을 들었고 입장 표명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네, 근데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해석의 부분이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근데- 그걸 한국적 정서에서 은은하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거다라고 자기자신처럼 쓰실 수도 있고 예. 의견을 수렴해보고 아닌 것 같구나 이러고 그냥 끝났다.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김의원 나 진짜 궁금한 게 나 법원장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안 앞으로도 할 일 해봤죠. 없죠. 근데 이게 당시 제일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말한 뭐 공직자 입장에서는 언급하기가 굉장히 힘든 특히 판사 검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원장이 단순히 그냥 의견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도 예를 들어 밥 먹으면서 사석에서 어이 김 부장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아니고 형사 부장도 쫙 모아놓고 의견 좀 말해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단순히 떨어지는 입장 거죠. 표명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판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법률 해석은 잘하는데 정무 감각은 슈퍼 에이스 판사들도 법원행정처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서법농단에 가담했듯이 정무 감각은 항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왜 이게 정무 감각의 문제인가? 이거 왜 이렇게 한 거로 보세요? 자기 전에? 저는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남고 네. 기사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민중기 원장이 과연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검찰에서 그런 리스트가 있을 때 법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원래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 하는 조직이 이제 법원행정처가 그거 하는 거 법원행정처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사법농단이 왜 뭐라 하면 그래요? 문제가 되니까. 그럼 여긴 더 안 되는 거잖아. 일선 재판하는 일선 법원장. 재판의 판사들의 이름을 사찰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주요 사건들을 다 모아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하면 들면 그게 주로 서울중앙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형사 사건이니까. 검찰에서 그런 게 있었다. 네. 법원이 이게 뭐야? 재판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네. 그럼 법원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거에 대해 대응하는 마치 일선 재판하고 있는 중앙지법원장 형사부장도 모아다가 어이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이제 이거 맞나? 정무적으로 누가 판단 다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법원행정처도 너무 무겁고 저희가 서울중앙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그래요? 있으니까. 취재를 하는 내용 중에는 이 민중기 원장이 단순히 궁금해서 그냥 의견 여러 들어본 게 아니다라는 정황도 저희가 취재를 좀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기사가 더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예. 차후에 또 예. 보도가 이어질 보시죠. 예정이군요. 단독 보도가. 저도 부적절했다고 네. 보는데 네. 이걸 검토해보는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 보도가 있을 것 같네요. 느낌에. 네. 알았어요. 이거 아마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자 박범계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이거 역시 자연규 기자가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다. 수사지휘권이요. 채널 A하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요거 수사지휘권 발동하려다가 안 했다가 막 이랬잖아요. 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달 28일 날 수사팀에서 그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리를 보고를 뭐 이제 보고 이게 정식 보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데 그것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혐의 처분 이제 그 결론이 낸 게 지금까지 여러 번이었거든요. 지금 2년이 넘었고 지금 공범 관계로 묶였던 사람들이 다 무죄를 받았고, 근데 그 이정수 지검장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게 한 30일이었고 바로 다음 날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 검찰국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 이제 무혐의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테니 이제 법리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정수 지검장은 뭐 많이 알려졌지만 그 박범계 장관의 남강구 후배고 그 이제 그 박 장관이 취임하면서 굉장히 그 요직에 발탁됐던 인사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이게 언론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검사장 특정인을 겨냥해서 사건을 보류하는 그 무혐의 처분을 보류하는 식의 그 수사지휘권 정당하냐? 그리고 이정수 지검장이 보고를 받고 이거를 장관한테 보고한 게 이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보고했다는 건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객관적 정황상 그런 의심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 무혐의를 보류하려던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총장의 그 수사지휘권을 막아놓은 것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려고 했던 거다. 나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나는 그걸 이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철회를 한 겁니다. 수사지휘권 철회,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추미애 장관이 행사했던 그 두 개를 원상복귀시키는 철회를 검토했는데 그 철회가 정무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입장을 다시 철회한 거죠. 철회가 두 번 나오는 게 좀 헷갈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로 계속 놔두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거짓말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해석 논란이 있습니다. 의도 논란이 있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의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 사건이랑 공통점은 하여튼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검토하다가 그쳤다기 때문에 뭐. 근데 박 장관이 이걸 왜 검토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어차피 수사지휘권을 그때 배제했는데 그때 수사지휘권을 배제할 때 추미애 장관이 배제할 때는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아니니까 복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대선 있으니까 혼란이 뭐 그러니까 해석이 나뉠까봐 대선 이후에 이걸 정리한 거다. 본인 입장은 이거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거 약간 한동훈 저기 그 검사장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거고. 근데 그 두 건이잖아요. 그 수사지휘권 그 추미애 장관이 행사했던 게 두 건 다 한동훈 검사장 건은 아니었을 텐데. 하나는 채널 A 건이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 여러 어쨌든 가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 한동훈 검사장 건을 그러니까 과연 이걸 왜 건드렸겠느냐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수사를 계속 더 해라. 지금 이 수사를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오래 한다고 비판받았을 때 그때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6개월인가 8개월 했을 때도 아 너무 오래 한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2년을 하고 관련자들 무죄도 다 나왔는데 지금 뭐 카운트를 제가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거의 한 10차례 가까이 그 수사팀에서 무혐의 의견을 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수사지휘를 해서 무혐의를 보류한다고 해서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바꾸기보다 어떤 시점을 늦추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무혐의 처분이 빨리 나오는 거를 막는 효과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무혐의 의견을 기소 의견을 바꾸지 못할 거고. 그럼요. 예. 그렇게 따져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으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중앙지검장에 앉게 되면 이제 자기가 자기 사건을 할 수 없는 그 이해충돌 문제도 생기고 피의자가 어떻게 일선 현직에 복귀하느냐 이런 명분도 생기고 이런 걸 노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취임해서 첫 번째 검찰 인사 한 8월 정도 예상되는 7, 8월 예상하는 검찰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계속 지금 피의자 상태로 둬야 된다.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결론을 바꿀 수가 없는 객관적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럴 때 있어요. 저는 변호사도 하고 방송도 하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찐으로 못 가거든요. 시간을 배분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 못 해보는 거예요. 자 기자님의 이런 해석이나 저는 이제 그냥 있는 거 후피적으로만 보지 더 깊이 구중궁궐 속의 생각까지 막 추측하는 건 제가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으로 큰 줄기 그러니까 사건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사건들에 관해서는 박범계 장관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근데 뭐 수사지휘권은 앞으로 폐지돼야 되냐 말 거냐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은 전임자로서 혹은 현직이자 곧 임기 마치는 사람으로서 의견 낼 수 있지만 수사 부분은 장관이 이제 좀 손을 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네네네. 이게 수사지휘권에 굉장히 좀 그 정치인 장관의 약간 폐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사람들이 이제 수사지휘권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헌정사상 4번밖에 행사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헌정사상 4번 중에 4번 다 그 정치인 장관, 여당 정치인 장관이 있어요. 천정배 1번, 추미애 2번, 박범계 1번. 이렇게 4번이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4번밖에 행사가 안 됐고 대부분 이제 한참 몇십 년 전에 행사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원래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그 총장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너무 좀 그 박 장관이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5분 남았는데요. 블랙리스트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검찰의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과기부, 통일부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김 변호사, 과기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됐던 연구원이 사망했다. 근데 이게
업무상 재해다. 네. 그럼 이게 업무상 재해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이런 재해가 발생해 이렇게 본 거예요, 법원이? 뭐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과학기술부 산하의 이제 그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원장이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고인이 그러다가 7인척 채용 비리와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으로 2017년 12월부터 과기부 감사랑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이면 국무총리실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2018년 2월에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과기부 연구센터의 연구원 일반 연구원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2018년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번에는 감사원이 또 감사를 계속 한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그럼 이건 또 최재형 원장 때인데 어쨌든 2018년 4월에 그래서 뇌출혈로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논쟁이 됐던 거는 그 당시 이제 과기부의 공공기관 63개 정도가 있는데 12개 정도의 기관장이 중도 사임을 했다.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2019년에 이런 걸 계속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 이번에 법원에서 이거는 업무상 재해가 맞는 것 같다. 스트레스를 극도로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자 기자, 요게 그러면 법원에서 일반 볼 때 요 예를 들어서 감찰, 감사, 요게 무리가 있었던 감찰이다, 감사다 이렇게 판단했던 건가요? 그것까지 나간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게 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긴 뭐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작년에도 보다 훨씬 직접적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 유족이익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건인데 이때는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때 공모 절차에 지원했던 사람이 그 청와대에서 그 낙하산 인사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을 좌천 인사를 시켜버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예 그냥 유서를 나는 이게 자괴감하고 내가 한 30년 이상 환경부에서 이제 일해왔던 사람인데 이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 사례는 좀 작년에도 좀 있었던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가요. 정부 이제 정권 교체기에 와가지고 막 불거지잖아요. 한때 환경부만 유죄 확정 판결하는데 뭐 산업부, 뭐 과기부, 통일부. 이거 그러면 수사 계속하면 뭐 윗선까지 올라가려나? 아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일단 입증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 윗선의 최고봉이라고 치면 저는 이제 인사수석실 정도가 최고일 것 같아요. 인사수석.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사비서관,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비서관, 전 비서관까지는 이제 유죄를 받았잖아요. 환경부 사건에서 그 정도일 것 같고요. 환경부 사건 1, 2심 판결문을 보면 이제 균형인사 비서관이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왜 집행유예를 해주느냐. 윗선이 있어서? 예.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도저히 이 정도 인사를 이제 쥐락펴락할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고 이제 단독으로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 시킨 일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행유예한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런 취지의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청와대 이제 비서관 이상의 어떤 뭐 인사가 있었다 이렇게 뭐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더 윗선이라고 막 김준호 변호사 인사 수석, 뭐 더 올라가면 뭐 실장인 건가? 실장이 근데 올라가면 단계가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가면 그런데 비서실장이 다 이렇게 사실은 하진 않고 역대로 보면 이제 뭐 인사 검증을 체크를 하는 민정, 그 다음에 이제 인사수석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한가하신 총무비서관실에서 개국공신 리스트를 좀 제공하는 게 이제 예전에 좀 관례였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문건을 이제 작성됐을 때 이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이제 보고된 거 아니냐. 그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민정수석실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때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왠지 앞으로도 좀 더 나눠볼 것 같네요. 계속 뭐가 그렇습니다. 좀 나와서 수사가 근데 이게 진행하니까. 블랙리스트랑 체크리스트랑 또 다른데 그건 다음번에 한번 같이 얘기하시죠. 또 나올 테니까. 알겠습니다. 프로가 다 되셨어, 김준호 변호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준호 변호사, 저양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